오늘 일론 머스크가 주요 발언을 많이 남긴 날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작성한 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시작된 싸움은 끝을 낸다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이 작성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GM의 CEO인 마리바라가 전기차를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GM을 전기차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테슬라를 전기차 서밋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의미 있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서밋에 일론 머스크는 초대를 못 받았을 뿐더러 테슬라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가 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테슬라를 거의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전기차 보조금의 본질이 전기차가 아니라 노조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밖에 바이든은 일론 머스크의 모든 행동들을 관찰하며 다양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변호 사기꾼단의 말도 되지 않는 금액의 소송 혹은 일론 머스크 보상안 취소 모두 다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내가 시작한 싸움은 아니지만 이 싸움을 끝을 내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NPC라는 단어를 꽤나 자주 사용합니다. 얼핏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 NPC가 되는 걸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NPC라는 것은 보통 컴퓨터 게임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캐릭터를 NPC라고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 본인이 사고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합리적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반면에 NPC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칙 그대로 100만 번이면 100만 번 1000만 번이면 1000만 번 똑같은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NPC가 많이 존재하는 곳이 안타깝지만 정치의 영역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모두 다 지지를 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이 다르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이게 NPC 혹은 저는 정치병자라고 말을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NPC들이 사실 민주주의의 독이죠. 민주주의의 태보를 가져오는 존재들인데 본인들은 스스로 엄청난 애국을 하고 있으며 독립투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서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이를 비판하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 시민이 가져야 되는 행동인데 이를 비판하면 박지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십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번에 공화당을 지지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박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NPC 혹은 정치병자들의 사고방식이자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NPC들이 말하는 박쥐, 왜 일론 머스크가 박쥐가 되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일론 머스크의 공화당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 테슬라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 오늘 보는 내용은 조금 더 일론 머스크가 가진 철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관련된 알 권리를 뺏어갔다라는 글을 일론 머스크가 남깁니다. 지금 보시는 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은 6살 된 자녀가 학교에서 본인의 성별을 다르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면 안 된다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6살짜리 자녀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모에게 본인의 자녀가 스스로의 성별을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그런데 현재 미국 공교육 같은 경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교육, 특히나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 공교육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성별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닌 액체처럼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걸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모에게 알릴 수조차 없게 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아직까지 성 정체성이 정립되진 어린 아이들에게 다른 성 정체성을
부추기는 형태로 공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은 부모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알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성 정체성을 거부하게 된다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이상한 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슨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현재 미국 공화당 집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도저히 이걸 참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인 회사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스페이스 X의 본사를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옮기겠다라고 밝혔으며 이후에 X의 헤드쿼터 역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족 문제에 개입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마약 문제와 범죄 문제 역시 아주 심각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도 캘리포니아 탈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고 실제 탈주를 선언한 기업들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 같은 경우 2020년 일론 머스크가 가졌던 인터뷰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국가를 독점 기업에 비교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즉 국가 같은 경우 보통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엉망진창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을 못 받는 주요 이유가 앞서 살펴본 이 NPC이죠. 본인이 스스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다 혹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를 바탕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6살짜리 자녀가 난 분명 딸을 낳았는데 난 남자다라고 말을 하고 다녀도 부모는 알 수가 없으며 뒤늦게 이걸 알게 된 다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은 경찰이 와서 막는 뭐 이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 역시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2020년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을 지지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남긴 사람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욕을 남기고 있는데 로레나 곤잘레스라는 사람이며 민주당 소속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의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놓고 일론 욕을 합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메시지 잘 받았다라고 2020년에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부터 해서 온갖 시비가 이어지게 되죠. 왜 우리 말하는 대로 듣지 않느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트위터까지 인수해서 X로 바꾸고 문제가 되는 썩어 빠진 부분들을 전부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일론이 너무나 싫을 겁니다. 하지만 일론은 그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까발리고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 전체의 정치권의 문제를 드러내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억압할 때는 좋았겠지만 그 결과가 뒤따른다.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의 본사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슈퍼클러스터 데이터 센터도 건설되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의 이 파이프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론이 본사와 법인을 옮기게 된다면 세금과 관련된 엄청난 변화도 뒤따라 오게 되며 특히나 일론이 이 X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더욱더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NPC가 아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결코 일론 머스크가 특정 후보를 100% 좋아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정치는 정말 안타깝지만 대부분 최악의 선택이고 그동안 겪어보니까 최악인 줄 알았는데 최악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 최악을 선택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론 머스크가 슈퍼팩을 통해서 매달 4,500만 불을 트럼프에게 기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크 뉴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밈 형태로 남겼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누인데 누가 두 마리라서 누스이고 이 가짜 누이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라고 뉴스도 아니고 또 헛소리 하네라는 걸 둘려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슈퍼팩에 기부하는 것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매월 4,500만 불이라는 거금을 기부한다라는 것은 일론이 확실히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밖에 밝혀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총격 사건 희생자가 있었는데 이 희생자에게 일론 머스크가 10만 불을 기부했다라는 내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도 일론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과 관련된 일론의 입장 역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습니다. 보조금 자체를 모두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오히려 테슬라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게 왜 테슬라에 유리하냐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경쟁의 왜곡을 가져오는 수단이 됩니다. 전기차 비즈니스만 본다 하면은 테슬라만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으며 이 밖에 전체 자동차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이 석유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값이라는 게 이제 정치표와도 아주 연관이 높고 또 기름 시추하는 기업들의 로비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 오일 산업에 투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조금을 없애는 게 가장 적합한 움직임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판매량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지난 2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성장률을 본다 하더라도 75%로 높은 성장률을 볼 수 있으며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내 기업 안에서도 그룹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고 있다라는 재미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량 상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판매량이 올라간 반면 판매량 하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판매량이 오히려 내려가는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간 기업 안에서도 테슬라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는 것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분기별 중국 내 주간 보험 등록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분기 시작이 아주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누적 중국 내 판매수를 보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작년 수치를 따라가고 있으며 이번 3분기에는 작년 판매량을 추월할 가능성 역시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사이버 트럭의 인기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벌써 2분기 모든 트럭 중에서 사이버 트럭이 가장 많이 팔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FSD 12.4 역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홀마스 카탈로그 씨께서 2시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한 영상입니다. 그 밖에 AI 드라이버 님께서도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공유해 주셨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FSD가 이 운전의 뉘앙스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드라이브 스루로 보이는 곳인데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차로에서 진입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차가 서 있으니까 먼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교차로에 정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특정 코드를 통해서 입력한 것이 아닌데 엔투엔드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이를 잘 감지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무의식 중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다양한 뉘앙스를 잘 처리하는 게 핵심인데 그런 뉘앙스를 잘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 밖에 이 하이 피델리티 파크 어시스턴스에서 엄청난 기능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파크 어시스턴스가 작동했는데 시각화를 보게 되면 창문이 열리는 거를 잡아냅니다. 이 시각화와 관련해서 카메라로도 엄청난 성능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FSD 커뮤니티 트래커에서 12.4.3이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3개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신뢰도가 낮다라는 점은 고려를 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4와 관련해서 여러 번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제 그 아쉬움이 데이터 수는 적지만 이 트래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12.3과 비교했을 때 운전자 개입의 빈도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고 앞으로 추가 데이터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이 수치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론이 과거 말을 하였던 5배에서 10배 수준이 못 미친다. 최소한 12.4에서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또 엔드투엔드 인공지능 업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확인이 되기도 하였죠.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구간이 점점 더 줄어들다 보니까 잘하던 구간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4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분명 사실이지만 또 12.5, 12.6에서 일론이 말을 하였던 이 5배에서 10배 개선 분명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블룸버그에서 테슬라에서 엄청난 고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벌써 800명의 새로운 고용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고용 분야를 보게 되면 서비스가 가장 많지만 모든 분야에서 추가 고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지난 3달 전이었죠. 테슬라에서 10% 감원하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일론의 철학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일론의 철학에 따르면은 항상 사람을 줄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일론은 이 철학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휴스턴에서 파워월을 사용하는 한 유저가 6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워월을 통해서 전력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를 통해서 파워월이 단순하게 전력 비용을 낮춰줄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태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직접 케이블 정리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슈퍼클러스터 데이터 센터입니다. 왜 데이터 센터에 가가지고 직접 케이블까지 확인을 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X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서 엔지니어로서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며 과거 모델 3 대량 생산 지옥이 펼쳐질 때 공장에서 잠을 자며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히트맵입니다. 이 안에서 순수 전기차만 제작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순수 전기차들 같은 경우 수익률이 이제 조금 양호한 경우 마이너스 14%에서 루시드 같은 경우 마이너스 400%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7.3%로 많이 내려왔지만 이번 2분기부터 다시 반등을 하며 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보조금이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게 될지 너무나도 뻔하죠. 그리고 내연차 제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오일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테슬라에서 아주 재미난 새로운 상품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트레이드마크를 새로 등록하였는데 이 등록한 트레이드마크가 캔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뜬금없이 캔디가 등장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 캔디 산업에서도 혁신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 같은 경우가 이제 홀마스 씨가 참여했던 4년 전 인터뷰입니다. 2020년 2월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이죠. 그리고 X를 통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캔디 쪽에서도 혁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혁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게 저는 숏쇼츠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테슬라에서 숏쇼츠를 판매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을 다 태워버리는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달콤한 캔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달콤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 밖에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이 8월 8일 로보택시는 연기가 되었지만 토네타 관련 공판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예정인데 8월 8일이 아니라 8월 2일날 진행이 된다라는 새로운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남은 테슬라 어닝, 이 어닝에서 진행될 Q&A를 지금부터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현재까지 확인된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 8월 8일이 아니라면 언제 진행되는가, 또 로보택시 처음으로 탈 수 있는 날짜는 언제인가, 에너지 부분 지금과 같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 등과 같은 하나하나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며, 이번 어닝 같은 경우 당연히 어닝도 중요하고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또 이런 Q&A에서 영양가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